네, 주식의 신,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언으로부터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 투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 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단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로 장기 투자를 강조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주식창을 봅니다. 100원 올랐다고 좋아하고 100원 떨어졌다고 슬퍼하고 뭐 계속 이럽니다.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결국은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조금 수익이 났어요. 그 조그만 수익을 이거라도 지금 빨리 먹어야지 하고 매도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더라도 얼마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더 떨어질까 봐 매우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을 하죠. 이렇게 끝없는 손절로 내 주식 계좌는 점점 0으로 향해 가는 경우 많이도 봅니다. 이렇게 일일비해서는 안 되고요. 주식을 샀으면 내 투자 판단을 믿고 덮어둡니다. 쳐다보지 않아요. 뭐 실제로 약 먹고 몇 년씩 잘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뭐 하냐. 다음 투자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투자에서 엑시트 했을 때 바로 다음 투자에 갈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 다음 투자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피 같은 돈을 넣었는데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사실 참 내기가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과감하게 덮어두고 다음 투자를 연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투자 자세 두 번째입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얻은 돈, 즉 고통자금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주식 투자하고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고통 끝에 결국은 투자의 수익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하락의 고통에서 의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락의 고통에서 의연하려면 여유 자금이어야 됩니다. 바로 써야 되는 돈, 또는 뭐 심지어 대출 한참 땡겼어요. 그래서 금리 뭐 계속해서 그 이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락에 의연하기가 어렵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앞서서 장기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의 발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뭐 당장 한 달, 뭐 두 달 만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1년, 3년, 5년씩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긴 기다림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투자 분석 정말 하기 싫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 고통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은 이 하락의 고통이겠지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투자 분석도 철저히 하는 그런 고통도 감수해야 됩니다. 투자 분석을 열심히 할수록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일 많이 겪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투자 수익은 고통 자금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자세 세 번째 얘기입니다. 투자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투자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철저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런 얘기죠. 철저하게 투자 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죠. 또 많은 분들이 누가 어떤 종목이 되게 좋대. 그래서 덜컥 그 종목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분석을 하세요. 이 선매수 후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또 주변에서 봅니다. 이래 가서는 늘 마이너스를 겪게 되죠. 선 분석 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투자 성공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것 여러 번 겪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투자 원칙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투자 자세 얘기였는데요. 지금부터 투자 원칙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어도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아주 유명한 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개는 주식의 가치, 즉 주가를 말하고요. 주의는 기업 가치를 말합니다.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높거나 낮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어도 이 기업 가치를 영 떠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치 투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가치 투자를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뭐 차트 분석도 열심히 해봤고 뭐 단타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은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고 가치 투자가 가장 수익률도 좋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같은 시간을 놓고 보면 그 시간을 1년 또는 2년, 3년 놓고 보면 수익이 가장 좋았고 가장 컸습니다. 가치 투자가 결국은 답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낮다. 이런 종목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 파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투자가 예측 가능한 투자고 훨씬 높은 투자 수익을 전해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십시오. 네, 투자 원칙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고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는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겠죠? 그럴 때 주식 투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주식 시장이 상승합니다. 주가가 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시죠. 이제는 주식 시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팔아야 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좀 당연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당연한 얘기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코로나19 꽝 터지면서 이때 주가가 폭락하죠.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떠났을 때 투자해야 된다. 공포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2021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죠.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3,000을 넘어서 갔습니다. 이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바글바글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21년 하반기부터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3,000선이 깨진 그런 상황이죠. 언제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투자 원칙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다이빙처럼 주식시장에 점프하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금리가 높으면 주식시장은 좋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금리를 앞으로 가파르게 오를 것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투자에 매우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식시장과 금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금리에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금리와 주식 투자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금리가 단지 어떤 특정 종목의 특정 재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나아가서 이 투자,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큰 재료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얼마 전에 FED의 금리 인상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예, 이 주식시장과 금리의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주 또 유명한 달걀 이론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먼저 A1 지점을 볼까요? 이 A1 지점에서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주식시장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주식이 가장 수익이 좋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낮은 금리로 인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호황기를 맞습니다. 이런 호황기에는 시중금리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죠. 이럴 때가 투자하기가 가장 편한 그런 시기고요.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럴 때는 이제는 높은 금리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앞으로 불황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을 합니다. 금리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금을 들고 금리가 고점을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고점이 지나가요. 이제 불황기에 접어듭니다. 이럴 때는 예금을 인출하고 채권을 매수합니다. 예금 금리도 점점 내려갈 거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그 만기 동안 금리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리 시기에 채권을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불황입니다. 금리 점점 내려가요. 불황기에는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러면 금리가 상당히 내려왔다 싶을 때 들고 있던 채권 매도하고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왜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싸졌을 거잖아요. 불황기니까요. 물론 주식시장도 상당히 싸졌을 겁니다만 아직은 불황기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는 이르고 부동산을 삽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가 저점을 통과하기를 기다려요. 이제는 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호황기에 접어듭니다. 이럴 때 다시 매수했던 부동산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겪게 되고 달걀 모양으로 생겨서 달걀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략 이 한 사이클을 도는 게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쯤에 우리가 그 부동산이 굉장히 달리던 것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한 5, 6년 전부터 또 부동산이 달리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을 2번 정도 겪는다. 이렇게 현명하게 잘 투자해서 2사이클을 겪는다. 무려 20년인데요. 이렇게 한 20년 정도 지나면 나는 어느새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너무 길어요. 이거 어떻게 기다려요? 부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원칙 네 번째.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 이기고 49번 잃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전설적인 투자가들도 아주 많은 투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투자 실패, 단 한 번의 실패에서 투자 시장에서 아웃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패보다 성공이 더 많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왜 실패했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성공하는 일이 더 많으면 됩니다. 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투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주가의 3요소, 앞서서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는데 못 보신 분 한번 보시고요.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 이 주가의 3요소라고 이름 붙여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업의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고 그리고 수급 상황까지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맞다. 그럼 주가는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 분석 철저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분석을 철저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관리에서 결국 실패해서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 많아요.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비중 조절 이런 방법으로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실패에서 크게 실패하지 않고 다음 투자에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 원칙까지 봤는데요. 이쯤 되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지시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1906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9년 93세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활동한 투자가고요. 주식의 신,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렸습니다. 젊어서 아주 큰 부자가 됐는데요. 30대 중반에 아주 큰 부자가 됐는데 투자도 아주 잘했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사업으로도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우울증에 빠졌대요. 우리도 이런 우울증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우울증을 책을 쓰면서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중에 책이 참 많은 투자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대표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고 쓰자마자 내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소개해드립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 투자 명언으로부터 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